체지방 낮아도 복근이 안 나오는 경우 있던데 그런 사람 되게 많죠. 다이어트를 더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저도 보면은 저는 이제 하체 지방이 안 빠지는 타입이거든요. 복부는 엄청 잘 빠지는데 요거 보시면은 어딨냐 여기다. 요게 이제 제가 다이어트 제일 많이 했을 때 16년도 사진인데 16년도에 제가 다이어트를 제일 잘했거든요. 요때 보면은 여기 하복부까지 핏줄 다 나오잖아요. 이때도 저는 다리가 안 갈라졌어요. 다리가 전혀 안 갈라졌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사람마다 체지방이 빠지는 부위, 체지방이 빨리 빠지는 그 부위와 속도가 다 다르다는 거죠. 선천적으로 복부가 빨리 빠지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복부가 빨리 빠지고 선천적으로 하체가 잘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케바케인 거죠. 근데 결론은 다이어트를 진짜 빡세게 하면 다 빠진다는 거죠. 근데 쉽지는 않다. 이준범님, 운동 전에 정적 스트레칭을 얼마나 하나요? 저는 이제 정적 스트레칭이 담 걸린 것처럼 이렇게 뭔가 완전히 수축되는 경우 있죠.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적인 스트레칭은 아예 안 합니다. 액티브 웜업, 다이나믹 웜업이라고 하죠. 그냥 열내는 웜업이나 폼롤링을 하고 그냥 운동을 해요. 와, 그럼 무릎 지금 헬리니님은 무릎 안 아플 때까지 기다렸다 하셔야 돼요. 런지가 토션이라 그래서 무릎이 비틀리는 힘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 비틀리는 힘이 부상률을 높이거든요. 그래서 런지가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한쪽 다리로 균형을 잡아야 되고 그 균형 안에는 비틀리는 힘이 존재하고 비틀리는 힘보다 내 관절이 약하면 통증이 나오죠.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그걸 회복한 다음에 아주 낮은 강도의 비틀리는 힘이 적응되게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런지를 맨몸으로 하든가, 맨몸으로도 잘 안 돼요. 그러면은 한쪽 다리로 레그 프레스 같은 운동을 해보는 거예요. 가벼운 무게로. 그렇게 해서 이제 비틀리는 힘에 저항이 되는 힘이 생기면 나중에는 중량 런지를 하셔도 크게 문제가 안 생길 거예요. 그리고 김민호님, 왼쪽 견갑골이 후인은 되는데 하강이 안 됩니다. 왜? 견갑골이 이렇게 있으면 후인은 되는데 하강이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하강이 안 되는 분들은 대부분 거상시키는 근육이 과활성화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하강을 시키려고 하지만 이 위에 거상시키는 근육은 상부승모근하고 견갑거근이라고 하는 근육이거든요. 이 근육이 과활성화되면 하강을 방해합니다. 견갑 후인되는데 김민호님은 상부승모근하고 견갑거근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신 다음에 그거를 푼 다음에 다시 트레이닝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강이 조금 더 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아침에 공복 조기축구 2시간 하는데 근손실 오나요? 절대 안 옵니다. 근손실이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유산소 뭐 2시간 한다 그래서 근손실 오면은 사람들 막 근육 키우기가 엄청 힘들겠죠. 근데 오히려 공복에 유산소를 하면 요즘에 오토파지라 그러죠. 이 간헐적 단식 1일 1식 같은 거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오토파지라는 게 결국에 공복 시간이 길어지고 그 공복 시간의 트레이닝을 통해서 오히려 남성 호르몬이 부스팅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일 1식을 해도 근육량이 생각보다 안 줄어듭니다. 근데 뭐 2시간 정도의 유산소로는 절대 근육이 줄어들 수가 없죠. 만약에 으뜸민서님이 진짜 근대다, 막 근육량 50kg 넘어가요.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유산소 한다고 러닝머신에서 1시간씩들 걷는데 웨이트 러닝의 효율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홀리데이님이 이제 얘기하신 그것도 방금 전에 공복 유산소랑 굉장히 같은 맥락이거든요. 만약에 다이어트를 한다, 자신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당연히 칼로리 소모율이 높아질수록 유리하죠. 그래서 웨이트를 하고 하든 웨이트 전에 하든 유산소는 많이 해주시는 게 결론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소를 통해서 근육이 소모된다, 이런 경우는 진짜 극히 드물어요. 보충제 회사들에서도 이제 기회창이라는 그 마케팅을 했었죠. 근력 운동을 통해서 30분 안에 영양분을 섭취해야지 근육이 빨리 큰다, 이런 것도 연구 결과에서는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한 번을 음식을 먹더라도 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을 섭취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소화 흡수되고 근육이 빠지는, 카타볼릭 되는 것을 충분히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1일 1식에 대한 요즘에 나오는 논문들을 보면은 보디빌더들이 꼭 뭐 하루에 6끼 뭐 5끼를 챙겨 먹는다, 이거에 반대되는 의견인데, 물론 이제 근육이 아주 많은 보디빌더들이 아니죠. 대상은 일반인 몸짱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일 1식을 하는 것도 1일 5식을 하는 거랑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죠. 트레이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운동을 내가 볼륨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유산소 2시간 하는 사람이면 2시간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유산소 2시간의 타이밍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는 거죠. 코리안 보스빌더님, 유산소 안 타도 돼요. 웨이트로
웨이트로 충분한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는 사람이면 유산소 안 타도 됩니다. 김준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그 당시에 2003년도 이때인데 2003년도에 김준호 선생님하고 공부할 때도 김준호 선생님은 유산소를 한 번도 안 타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피니션이 다 나오는 사람 나오죠. 근데 저처럼 지방이 잘 안 빠지는 사람은 엄청 타야 돼요. 저도 유산소를 꽤 많이 타는데 지방이 잘 안 빠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내 몸의 대사에 맞게 설정을 하는 거겠죠. 미용 빌더에게 공감되는 제가 추구하는 게 미용 빌더죠. 지금도 좋은 몸과 건강을 유지하는 것 같은데 약물 사용의 부작용이 단순히 유전적인 우위에 있는 것인지 방법론의 차이인지 궁금합니다. 니크님, 제가 이제 스테로이드 얘기할 때 항상 술하고 담배랑 비교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은 소주 한 잔 마시면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해독을 못하니까. 약물도 똑같습니다. 약물도 똑같이 어떤 친구들은 진짜 인젝션 한두 번에 염증 수치가 막 폭발해가지고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당연히 그런 친구들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술 한 잔 먹는데 그냥 페이드아웃 돼버리는 사람이 소주를 막 한 병씩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답이 안 나오죠? 똑같아요. 약물도 써보면은 내가 작용이 잘 받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약물을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부작용이 뭐 10년 있다가 나올 수도 있다. 당연히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술, 담배 안 하고 간접 흡연해도 10년, 20년 있다가 폐암 걸릴 수 있거든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작용에 대한 부분은 연구를 많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최소한 여태까지 지켜봐온 바로는 약물을 쓰고 끊은 친구들 대부분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건강검진을 해도 오히려 술, 담배 많이 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건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험성을 의사가 한테 권한을 넘겨주고 우리가 의사한테 돈을 지불을 하면 충분히 건강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필러나 뭐 이런 보톡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보톡스를 우리가 잘못 놓으면은 마비돼서 죽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보톡스라는 약물이 처음 개발됐을 때도 그 왜 이렇게 참치캔 같은 데서 부식된 거를 잘못 먹고 사람이 뭐라 그래 식도가 기도가 마비돼서 죽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처음 발견된 게 보톡스예요. 근육을 마비시키는 거. 근데 그런 것도 의사한테 권한을 넘기니까 지금 너무 미용적으로 잘 쓰고 있죠. 그 부작용에 대한 것들도 연구를 하는 거고요. 근데 스테로이드는 무조건 안 좋다 하니까 이미지만 그렇게 가는 거죠.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의사들이 진단을 다 해줘요. 실제로 이승철 선수가 그 해외 샵 간 거 보셨어요? 스테로이드 전시해놓고 의사가 놔줘 바로 거기서 간호사가.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이 자유시장주의에서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규제하고 이렇게 뭐 강화시키고 이거는 절대 답이 될 수 없어요. 부동산 봐봐요. 부동산도 똑같은 거예요. 부동산 투기 규제한다고 연병 떠니까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약물도 계속 안 좋다 억제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쓸 놈을 써. 그럼 더 음성으로 가는 거예요. 왜 사창가 없어지니까 모텔 원룸 같은 데 막 자꾸 몸 팔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규제만 하면 반사회적인 건 무조건 발생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가 그렇거든요. 근데 뭐 지금 저도 이제 흑자 같은 친구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스테로이드에서 뭐 나쁜 놈들이다 뭐 하는데 그건 나쁜 놈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의 선택이니까. 개인의 선택을 규제하는 순간 다 이상하게 변질됩니다. 그거는 뻔한 거예요. 그리고 뭐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켜요. 마약처럼 뭐 술처럼. 사회적인 문제는 술이 훨씬 더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처럼 차라리 금주령을 했으면 좋겠어. 술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스테로이드나 뭐 이런 마약류로 일어나는 문제보다 사실 훨씬 더 커요. 사회적인 비용도 그렇고. 근데 세금을 떼니까 그거를 그냥 넘기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스테로이드 같은 그런 것들도 그냥 세금을 넣는 게 나은 거죠. 그리고 내추럴 구라치는 친구들도 많아요. 저도 옛날에는 내추럴 코스프레 하고 했어.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역겹죠. 지나고 나서 보면 다 역겨운 건데 뭐 본인들도 나중에 깨닫겠죠. 내추럴 구라치는 친구들은. 근데 최범준님 말처럼 약물을 했는데 구라치고 내추럴 대회 나가는 거 그게 문제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걸 잡을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더 근본적인 문제예요. 약 쓰고 휴직이 지난 다음에 대회 나가면 어떻게 잡을 거예요? 못 잡잖아요. 그러면은 딱 결론은 그거거든요. 그러면은 차라리 도핑을 규정으로 삼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문제가 무슨 내추럴 라이프타임 내추럴만 시합을 출전할 수 있다. 잡을 수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그게 더 어불성설이라고 보거든요. 카다처럼 그렇죠. 저도 그래서 이제 내추럴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유일하게 믿는 분들이 카다에서 불시도핑 하시는 분들. 저는 그분들만 진짜 내추럴이라고 믿어요.
그나마